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공야장 제5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강의는 2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왈 백이 숙제는 불염구악이라 원시용희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백이 숙제가 나왔는데요. 백이 숙제는 이제 두 가지로 유명한 분들인데 우선 백이 숙제는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여기 형이 백이고 동생이 숙제인데 이렇게 백자하고 숙자를 쓴 것은 이 사람이 큰아들이고 백이가 숙제는 셋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 그래서 백, 중, 숙, 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름에다가 자에다가 저런 글자를 넣죠. 그게 형제인데 이 두 형제는 그 고죽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고죽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에서 보면 동북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이 지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곳에 고죽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곳에 이제 고죽국의 임금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인데 이 아버지가 임금이 아들들 중에서 이 셋째인 숙제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후계자로 숙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을 큰아들 백이가 눈치를 챕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큰아들인데 지금 말하자면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큰아들인 백이 자신이 1순인데 아버지는 지금 셋째 동생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후계자를 정할 수가 없다 하고 생각을 해서 백이가 어느 날 말하자면 그 궁궐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숙제가 형님이 나 때문에 떠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형님이 그런 이유로 떠나셨는데 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당연히 내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듯이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자신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그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떠났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하나 있고요. 그보다 이제 더 그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이 백이 숙제가 이제 그렇게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 그러면 이 은이라는 왕조, 은왕조와 주라고 하는 왕조, 이 주왕조의 교체기, 즉 말하자면 주왕조를 세운 무왕이 은왕조의 마지막 왕조인 임금인 주를 치고 새 주왕조를 이제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무왕이 전쟁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때 쳐들어가기 직전에 백이 숙제가 말을 몰고 그 전장에 찾아와서 무왕에게 신하가 임금을 죽일 수는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백이열전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때 백이가 했던 말이라고 사마천이 기록해 놓은 게 뭐냐 그러면 이포역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나라의 마지막 왕을 당신이 치려고 하는 것은 그가 포악해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은나라 왕이 포악해서 백성들한테 폭정을 저지르니까
당신이 저 임금을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포악함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명분으로 당신이 지금 이렇게 군대를 일으켰는데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또 다른 포악함으로 포악함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또 하나의 폭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없애겠다고 폭력을 쓰는 꼴이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왕한테 간했는데 결국 무왕이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왕조를 세우게 되니까 이 정당하지 않은 이 주왕조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백이숙제가 이제 수양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들어가서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주나라 백성으로서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수양산에서 이제 고사리 그 고비만 캐 먹고 살다가 죽었다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지조, 그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 타협하지 않은 그 지조로 유명하게 되죠. 수양산에 가서 이제 굶어 죽었다 하는 그걸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에 사육신이었던 성삼문이 생전에 지은 시 중에 이 백이숙제를 비판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이 주나라 무왕이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것을 비판하면서 주나라 백성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는 참 찬사를 보냈는데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왕조가 주왕조로 바뀌면 수양산도 주나라 땅이고 수양산에 나는 고사리도 주나라 고사리다 그거예요. 그걸 왜 먹냐 그거죠. 그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당당함이 문제가 있다. 당신의 그 기계는 높이 사지만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시를 지었던 사람이 성삼문이니까 성삼문이 이제 사육신이 되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은. 이제 그런 백이숙제가 나오면 이제 그런 그 인물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공자가 이 백이숙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백이와 숙제는 사람들의 지나간 악행을 마음에 두지 않은지라 원망이 이 때문에 드물었다. 이랬습니다. 구악이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지난번에 구영윤, 신영윤 할 때 영윤뼈스를 했던 영윤 자문이라는 사람 이야기할 때 구영윤이 있었고 신영윤이 있었죠. 이때 구자를 제가 전임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신임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를 어떤 것을 구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것이 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 상태에서 봤을 때 구인 거고 이게 새로운 상태가 되지 않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으면 이걸 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라고 뭔가 다른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을 구라고 옛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구악이다 그러면 구악이라는 얘기는 악은 악인데 어떤 사람이 이 악한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악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런 악이 아닌 선한 상태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그랬었다 하는 것이 구악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악을 하고 있으면 그걸 구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래서 구악은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기 이전의 악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백이와 숙제는 어떤 사람이 지금 바뀌었으면 그 이전에 나빴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죠. 그 사람이 지금은 아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런 모습은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쿨한 거죠. 백이 숙제가. 막 그 사람들의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지금은 제가 저러지만 예전에는 어땠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해주는 백의와 숙제에 대해서 원망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내가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았을 때 얘기를 계속하면서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백의 숙제를 원망을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백의와 숙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원망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의 숙제를 특히 이제 백의 숙제라고 이렇게 둘을 같이 표기하기도 하고 숙제를 생략하고 그냥 백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백의를 상징하는 한 글자가 청자입니다. 깨끗한, 맑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깨끗하고자 했던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그래서 청이 아닌 탁한 것에는 일체 타협하거나 영합하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깨끗하다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쿨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공자가 여기서 원망이 적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원망이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조심스러워 합니다. 그걸 대단히 문제시하죠. 그래서 원망 살리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백의 숙제를 이야기를 해서 부학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는 걸로 원망이 적은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숙위 미생고 짓고 혹이 거래언이언을 걸저 기이니 여지온여 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미생고를 곧다고 말하는가? 누가 당시 미생고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미생고를 직하다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미생고를 평가할 때 미생고는 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공자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미생고를 직하다고 하느냐 이런 거죠. 이럴 때 이제 요 직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많은 번역서들이 이 직자를 번역을 할 때 정직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정직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정직하다고 번역을 할 때 이것이 잘못됐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직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 저는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을 할 때 이 직자를 솔직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솔직하다. 저 직이라는 개념이 논어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다시 또 다음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정직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정직하다도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정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솔직하다는 것은 법률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양심상 양심에 비뚤어지지 않는 어긋나지 않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을 솔직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직자 자체가 반대말이 곡입니다. 구불곡. 구불곡자는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왜곡. 그리고 직이라는 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어떤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 그대로 가는 게 직이고 거기서 이제 한번 틀거나 꼬면 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생고를 사람들이 직하다고 곧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공자가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요 해가 식초 또는 젓갈 같은 걸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양념류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해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신맛도 좀 나고 또 그것을 발효를 시키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냥 식초 혹은 젓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게 뭐냐가 별로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냥 양념류의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생고에게 그걸 빌리러 왔어요. 식초를 빌리러 왔는데 그것을 이웃집에서 빌려다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그게 없어서, 그래서 미생고가 이웃집에 가서 그 빌리러 온 사람한테 빌려다가 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직하다고 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읽을 때 우선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딱 보면 미생고가 식초를 누군가가 요런 게 이제 그 해인데, 식초를 누군가가 미생고한테 빌리러 왔는데 미생고가 있어서 이걸 주었으면 상관없는데 자기 집에 마침 그게 없어서 이웃집에서 빌려다가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딱 보면 미생고가 참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호감적으로 미생고의 이 일을 보게 되죠. 근데 공자는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미생고가 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글을 잘 봐야 되는데, 식초는 여기서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갔는데 이렇게 갔죠. 바로 간 게 아니고 이 집에서 미생고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로 간 겁니다. 근데 식초는 여기서 여기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초를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함을 표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식초를 건네준 사람은 미생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생고에게 고마워해요. 식초를 준 사람은 여긴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미생고가 이 사람이 받아야 할 이 사람의 고마움을,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걸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빌리러 온 게 식초라는 거예요. 이거를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미생고한테 빌리러 왔는데 미생고가 만약에 없었다. 그랬을 때 우리 집에도 그게 마침 다 떨어졌습니다. 이웃집에 저쪽 집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해도 이 사람한테 절대로 신뢰가 아니라고요. 이 문제는. 근데 자기가 굳이 여기서 빌려다가 줬어요. 그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과잉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됐을 일을 오히려 이 사람이 식초를 빌려줘 놓고 이 사람한테 고마움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그 고마움을 가로채는, 이 사람에게 고마움을 자기가 받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빌리러 온 게 식초가 아니고 이런 거였다면, 심장, 박동기 같은, 말하자면 이 사람이 집에 지금 막 심정지 상태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다급한 상태가 돼서 막 심장을 어떻게 충격을 줘가지고 이걸 다시 막 소생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미생고를 찾아왔는데 미생고가 우리 집에 없으니까 저 집에 가보세요. 이거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아무 생각 없는 상태, 공황 상태가 됐으니까 저쪽 집에 가보세요. 그럴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이쪽 집에 이걸 가지고 있는 집에 가서 그걸 가져다가 이 사람을 줘가지고 그걸 막 하게, 이건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그런 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가 아닌데 자기가 빌려다가 이쪽 집에다가 줘가지고 이 사람이 고마움을 미생고한테 갖도록, 친절한 사람이다. 막 식초도 자기 집에 없으니까 옆집에서 빌려다가 나까지 줬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자면 뭐냐면 이 미생고가 의문스럽다 이런 거죠. 은큼하다 이거예요. 예. 직하지가 못하다 그 말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직하다고 말하느냐. 얼핏 보면 참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지금 공자가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4번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교원 영색 주공을 좌구명이 치지러니 모역 치지하노라. 이권이 우기인을 좌구명 치지러니 모역 치지하노라 이랬습니다. 교언 영색 주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것은 족자가 아니고 주라고 읽습니다. 족이라고 읽으면 발족자도 되지만 풍족하다, 족하다 할 때 그 족자가 되죠. 넉넉하다, 풍족하다 할 때 족하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족하다가 조금 과하면, 이제 지나치면 주라고 읽습니다. 주. 그러니까 요건 족공이 아니고 주공이라고 읽으면 지나친 공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공손은 자신을 낮추는 자세, 태도인데, 남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하는 태도인데, 그게 지나친 공손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과공이라고도 하고요. 지나칠 과자를 써서 과공이라고도 하고 주공이라고도 하는데, 과공은 비례라는 말이 있죠. 지나친 공손은 얘가 아니다 하는 말도 있는데, 주공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 영색, 주공 이 세 가지는 말을 꾸미고 낯빛을 꾸미고 지나치게 공손한 것을 각각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꾸민다는 것은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말을 치장을 하는 거죠. 이 교자가, 교원 영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이 교자가 꾸미는 겁니다. 보기 좋게. 그리고 영색할 때 이 영자도 좋은 의미로는 좋을 영, 착할 영 하는 영자입니다만, 여기서는 자기 표정, 즉 낯빛을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꾸민다는 건 있는 그대로 진솔한 모습으로 말을 하고 표정을 짓는 게 아니고, 속 따로 두고 진실 따로 두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과 표정입니다. 그리고 몸짓도 과장되게 공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을 좋아해서, 정말로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정을 짓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건 저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꾸민다, 지나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꾸며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겉다르고 속 다른 것이죠. 그것을 예전에 좌구명이라고 하는 현자가 있었는데, 어진이가 있었는데, 이 좌구명이라는 분이 이런 태도를, 그것을 부끄러워하였다 그겁니다. 아유, 나는 진짜 그런 건 손발이 오글거려서 나는 못해. 아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역시 그것을 부끄러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자의 휘라고, 이런 걸 휘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제 성인이라든가 훌륭한 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모라고 돌려서 말하는 걸 피할 휘자를 써서 휘라고 하는데, 나 역시, 공자 나 역시 그걸 부끄러워한다 이랬습니다. 또 이권이 우기인을 좌구명 치지러니 모역 치지하노라 그랬죠. 이권, 이 익자는 은닉,
은닉하다 할 때 숨길 익자입니다. 요 익자가. 그래서 익원 그러면 원망을 숨기고 그 사람과 버타는 것이죠. 원망을 숨기고 그 사람과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귈 그 사람에게 내가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망을 숨겨놓고 그 사람과 아무 원망 없는 것처럼 사귀는 겁니다. 이걸 좌구명이 부끄러워했는데 나 역시 부끄러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원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원망을 가진 저 사람에게 내가 당신한테 원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원망을 가지고 아직 그 원망이 다 해소가 안 됐다면 그 해소가 안 된 그 상태를 숨겨놓는다는 건 저 사람하고 지금 친구를 하겠다면서 내 속마음으로는 저 사람을 지금 원수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저 사람을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하려고 그러면 이 원망을 다 제거를 내가 하든가 아니면 아직 원망이 다 풀리지가 않았다면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는 아직 지금은 아직은 친구를 사귈 수 없겠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원망이 사그라들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친구를 사귀어야지. 이거는 숨기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러면 저건 친구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그런 걸 부끄러워한다 라고 좌구명이 그랬는데 나 역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꾸며서 하는 거나 이거 원망을 숨기는 거나 이거 전부가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못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24장 내용이지만 또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걸 다른 감정이 아닌 부끄러움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이제 노노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입은 옷이 남들만 못했을 때 내가 그런 감정, 부끄러움 감정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뭘 못했을 때, 뭐가 부족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가져야 할 감정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나 자신이 이런 짓을 했을 때 부끄러움이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옷을 입고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철저하게 내 책임이라고만 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신념을 지키려다 보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이 이런 짓을 했을 때 나 부끄러운 거죠. 저런 게 이제 염치에 어긋나는 짓 이런 것을 했을 때 내가 작동해야 되는 게 부끄러울 치자인데 이 부끄러울 치자가 귀 이자 옆에 마음심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귀로 듣는 거죠. 이 마음은 양심이에요. 나의 본래적인 마음. 저 양심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오는 감정이 부끄러움이라서 부끄러움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양심이 뭐 나쁜 옷, 나쁜 밥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런 거를 할 때 저게 작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